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살아있는 인생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청자는 젊은 남성인데요. 본인이 신약 사주인데 사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임신년 을사월 갑오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궁금한 점은 저는 신약사주인데 사업을 해도 괜찮을지 해서 사연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식품공장, 원두커피로 스팀공장이라고 하셨어요. 식품공장을 운영하며 이것저것 수입하여 유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맞는지와 혹시 배우자운이나 살면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은 중소기업 영업사원과 정산직으로 식품 관련 회사에 1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90년도 초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특수한 기계를 수입하여 유통 사후 관리를 하여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기계는 흔한 기술이 되어 2016년 이후로는 수입 대행만 하고 유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임신년 을사월 갑오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주가 과연 신약 사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런 것은요. 그 사주의 용신과 기신을 찾아야 되니까 용신과 기신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신강하니까 사주가 좋고 신약하니까 사주가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신강, 신약으로 우수하고 그렇지 못한 사주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보니까 사주의 신강, 신약을 유난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신강해야 그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요지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특히 오히려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약간 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인성은 나오고 비경겁제가 천간에 4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강하진 않지만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신강한데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아주 약간 신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약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인성하고 비겁이 한 2개 정도 됐을, 2개 정도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신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주의 구성이 목화가 강한데요. 목기운은 비경겁제, 화기운은 식상운인데 월지 포함해서 2개인데다가 이 술토까지 인옷을 반합이 되니까 화기운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상운과 비겁이 아주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물론 사주팔자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처음에 실패했는데 나중에 성공한다든가 처음서부터 승승장구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돈을 번다는 것은 대운이나 일년운이 괜찮게 흐를 때 그때의 기회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안 좋아도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 돈을 번다는 것을 보면 식상운하고 재성운의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상운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운, 재성운이라는 것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랬을 때, 이 식상운과 재성운을 보면 그 돈을 벌었다는 그 돈이 결과물이고 열심히 일했다는 그 행위가 식신상관원이죠. 원인과 결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재성운하고 식상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옆으로 붙어 있던 위아래로 붙어 있던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늦게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사주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운이 좋아서 일찍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식상운은 강하면서 재성운은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상운이라는 것은 일하는 운인데 일은 많이 해.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고 자기는 한다고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실속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쬐끔 노력하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효율적인 사람이지, 많이라고 쬐끔 가져간다. 그것은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실속 있게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너무 힘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려운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아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행정고시를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신림동 고시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행정고시 합격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아니면 하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은 하지 말고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것에 너무 빠지지 말아요.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빠졌다. 틈만 나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 정도 나이에 이제 교회 예쁜 여자들 많으니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에서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거든. 그 얘기는 뭐야? 실속이 없다는 얘기지.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너한테 줄 돈은 이제 하늘에 다 이제 네가 한 착한 일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너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즉시 현금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같은 것은 실속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돈이 되겠냐 이렇게 이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죠. 그래서 돈이 될 것 같다 그럼 하는 거고 돈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속 있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주는 목화가 귀신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가 없죠. 6살서부터 15살까지 화기운만 들어오고요. 16살서부터 25살까지 위에도 화기운, 밑에도 사옴이 방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매우 강해집니다. 귀신인 화기운이 매우 강해져요. 그러니까 6살서부터 25살까지 좋은 운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신대운 이후로 보면 토금수로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주가 토금수가 용신이라고 했을 때 이 26세 무신대운은 이제 사람이 학교 다니던 걸 이제 멈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용신운이 들어왔으니까 괜찮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이분이 월치 포함해서 두 개가 그 역마살이란 말이에요. 역마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사업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있게만 살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시기를 보자면은요, 저는 너무 늦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나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사주가 연지에 관성운이 있거든요. 관이라는 건 자식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연지는 젊은 시절을 나타내는데 이때 자식운이 있고 그리고 지장간에도 이제 토기운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 굳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주에 재성운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오래 살다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중 얘기예요. 나중에 한 중년 이후에 또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제 대운이라는 건 대체적인 운의 흐름을 나타내고 지금 당장 어때요? 지금 당장 1년운이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병원년 이렇게 되는데 개미년이나 갑진년은 뭐 평타를 칠 수 있다고 보는데 34세, 35세는 별로 안 좋죠. 귀신이 목화인데 목화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36세에서부터 또 용신운으로 쫙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35세 이후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34세, 35세에는 무리한 투자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사주가 임목에 들어올 때 인신사 3역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기운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은 운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목이 들어오면은요, 또 인호술 3합도 되는데 생성된 오행이 화기운이거든요. 화기운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목이 들어올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대운에서는 다 늙어서 이제 86세서부터 95세 사이에 들어오니까 안 좋은 운이 잘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지충하는 자수도 중년 이후에 60세에서부터 75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그 왕성하게 활동하는 30대, 40대, 50대 이럴 때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젊은 시절에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이분이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앞날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문구를 여기 넣었는데,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부산이나 경기도 부천까지 오기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 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상담료라든가 그 사주 강의료 이런 걸 보낼 때 현금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카드도 가능합니다. 카드도 가능하고 현금을 보내셨을 때 원하시면 현금 영수증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제가 세금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변해야 되고, 또 카드 결제하고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도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인생, 이 이규호의 사주 분석은 제가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게 신청하는 방법이 메일로도 오고, 문자로도 오고, 그리고 카톡으로도 오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이, 메일이 이제, 제가 그 댓글란에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간까지. 그러니까 7시에 태어났는지 8시에 태어났는지는 좀 헷갈리는데요. 뭐 이럴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까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좀 사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 감사합니다.